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페북 친구이자 네. 그리고 저희 이한 방송 가끔씩 들어오셔서 애청자는 아니시죠? 네, 가끔씩 들어오셔서 채팅만 남겨주고 떠나시는 김봉민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네. 포토그래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패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랑 동갑인 친구인데요. 저도 친구인지 몰랐는데, 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친구 하기로 했어요. 그쵸?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만나기 전에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봤잖아요. 네, 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깊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전 되게 놀랐어요. 아, 요 근래에 이제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로 네. 굉장히 시끄러운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북한 비핵화. 북한 비핵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빠른 시간 안에는 이렇게 좀 확 이루어지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당장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단 정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힘보다는 지금 이제 또 트럼프 쪽으로 해서 좀 미국의 그 역할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우리나라의 그 주체적인 그것보다는 미국의 그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게 더 크지 않을까라고 근데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이제 비핵화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제 북한의 그 당국, 네, 미국과 그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중국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또 그 북한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 번에 또 다 연계를 해서 잡고 하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생각이. 생각하시는데 네, 네, 네. 그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가가지고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무 회담을 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너무 어려운가요? 뭐 네, 제가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예상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상하기로는 일단은 그 실무선에서 그 이제 그 전에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잖아요.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 뒤에 숨겨진 이면적인 부분, 그 실무적인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제 점검을 했겠죠. 각각 리스트를 만들어서 네. 사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주체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자주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거를 실무선에서 하지 않을 시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것까지도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추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할지,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런 실무진들이 예.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그러면은 추측을 합니다. 지금 뉴스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뭔가 디테일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디테일한 그런 것들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일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혹시 네. 통일을 바라시나요? 저는 제 세대에서 바라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통일이 만약에 온다면 바라진 않지만 어떤 통일이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당연히 흡수 통일이죠. 네.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흡수를 해서 이제 자유경제 체제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그 정착이 돼서 근데 네. 왜 바라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저는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 경제적인 측면 네. 일단은 세수 확보도 굉장히 문제가 될 테고 그리고 네. 토지 분배나 뭐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또 확 내려앉을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흔히 기대를 하는 게 통일을 하게 되면 뭐 지하 자원을 우리가 쓸 수 있고 북한의 인력을 쓸 수 있고 그리고 건설 경기가 확 살아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그 과연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단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 자체가 걔네 이제 정권 그쪽 소속으로 돼 있고 우리는 개인이 돈 주고 산 만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북한 주민들에게 다시 이제 돈 받고 판다라고 네. 치면 그럼 기존에 북한에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당 간부들이겠죠. 그러면은 걔네들은 또 그 부가 그렇게 되는 거야.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살고 땅을 가질 수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줘서 너네는 땅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니 나눠주겠다. 네. 그렇게 되면은 남한에 있는 사람들과 형평성 차이가 생기잖아. 왜 거기서 형평성을 따져야 되냐면 그때는 통일이 된 후에는 같은 국가로 되기 때문에 같은 국가에서 사람들이 아니 그거는 그쪽에서만 하고 이쪽에서는 다르게 적용을 한다. 그거는 또 이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처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네. 그런 게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살아있는 이 세대에서는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을 때는 문제 없이 흡수 통일한다면 괜찮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런 거를 해결한다고 해서 제도적 장치라든지 그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이념 차이거든요. 네. 이념 차이 같은 경우 솔직히 이게 경제라든지 뭐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게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원조를 받든지 해가지고 그런 거는 뭐 몇십 년 안에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상이라는 거, 생각이라는 거 굉장히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왕조가 60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 동안에 뿌리 박혀 있던 그런 유교, 뭐 성리학, 뭐 명리학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따지고 보면. 근데 그거를 고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현대화가 됐고 근대화가 됐는데도 아직 그런 생각들이 남아 있는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아직 남한이라도 이제 민주화가 많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많이 발전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고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이념이 강하고 진하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 쓰시는 거나 아니면 댓글 남기시는 거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건강한 정신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진 우익 청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드러내고 SNS에 본인의 생각을 올리는 거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용기 있다고들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올리게 되셨는지. 저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떳떳하지 못할 거라면 네. 저는 그게 말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라도 저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체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 그리고 누가 뭐가 어떻든 간에 일단은 그게 상식적으로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대적일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이라는 것과 이슬람의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슬람에서 상식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 세태에서 이런 거를 내가 용기 있게 하지 못한다면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거에 있어서 옳은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더 기망하는 행위가 아닌가.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네. 멋있습니다, 진짜. 그렇다면 혹시 지금 사회생활을 하시면서라든지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런 이념적이거나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드러내시나요? 그렇죠. 저는 드러내죠. 그럼 네. 생각이 다른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대화하거나 할 때 이런 주제로도 대화를 하시나요? 네, 대화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정이 격해질 것 같으면은 거기서 좀 끊는 편이기는 한데 어지간하면 그런 주제가 나오면은 보통은 야 친구들끼리는 정치 네. 문제, 종교 문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그거를 좀 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부딪힐 수 있는 만큼까지는 빼지 않고 부딪히는 편이긴 해요. 그러면은 음. 김복민님의 친구들 음. 이런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런 주제로 대화를 했을 때 많이 이제 대화는 되는 건지 대화 자체는 되나요? 어떤가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제가 겪어본 바로는 크게 그렇게 논리가 있지는 않다라고 느꼈어요. 네. 왜냐면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 자체는 이게 A에서 B가 됐기 때문에 C로 결과가 넘어간다 이런 논리적인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무조건 C가 맞아. 무조건 C가 맞기 때문에 앞에 A가 B가 돼서 뭐 이렇게 됐다 그런 거는 자기들한테 중요치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설령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자기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선한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리 없어. 그런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러면은 그 국민님의 네. 의견은 경청은 하세요? 잘 들으려고 하지는 않죠. 그렇군요. 네. 이거는 조금 안타깝네요. 전 좀 기대를 했었는데.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이제 저도 그 이야기를 하는 방식들이 좀 많이 바뀐 게 뭐냐면 맨 처음에는 결론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야 그거는 네가 말한 거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들은 일단은 거부감부터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가지게 되는데 근데 그 친구들에게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내 말을 듣지는 않을지언정 적어도 분위기를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네. 치면은 마르크스에 대한 일화들을 이렇게 곁다리로 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도 보면은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잖아요. 근데 정사는 재미없는데 야사는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화들을 이제 마르크스가 경찰에 몇 번 잡혀갔대. 그리고 마르크스가 어디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막 이렇게 학교에서 수학을 한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주워 듣고 한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신기하다, 재밌다. 라고 관심을 이야기를 일단은 갖게끔 만든 다음에 그렇죠. 대화를 시도는 하시는군요. 네, 네. 하지만 경청은 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제 거기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야 이런 이야기를 굳이 뭐하러 해? 약간 좀 그런 좀 일단 그쪽에서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시구나. 네. 사실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가 먼저예요? 국민이 먼저예요? 이거를 여쭤봤어요. 네.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를 파괴하고 국민만 내세우려고 하는 거, 저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안 그래도 아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던진 이 문장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우리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게 국가의 3대 요소. 네. 3대 요소를 들 때 이제 국민, 국토, 주권 이렇게 세 가지가 국가를 이루는 기본 요소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먼저 갖춰져야만이 국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개인이 먼저고 국가가 그 다음이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서양 역사라든지 그쪽은 이제 민주화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그쪽을 보게 되면은 각 개인의 그런 개인주의, 그런 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하고 개인을 보호를 많이 해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서양을 이제 특히나 유럽을 보게 되면은 여러 나라들이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서 갈라져 있는, 응? 그리고 이게 국경이 아니라 그 무장 단체, 괴뢰 단체가 위를 무단 점거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아닌데도 지금 우리가 국토를 뺏긴 상태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얘네가 그냥 단순히 사상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총칼을 들이밀고 있잖아. 네. 공산주의 주체 사상 이걸 따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우리가 목숨이 위태로운 목에 총칼을 이렇게 겨누고 있는, 이제 겨눠진 상태로 있는데, 그럼 이 상태로는 국가의 보존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 국가의 안보가 튼튼해야만이 그 안에서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고,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밖에 이리떼가 있어요. 이리떼가 있는데 양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울타리를 허술하게 해놓으면 과연 그 양들이 온전하게 다 수가 유지가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양들한테 뭐 맛있는 풀과 좋은 뭐 물을 준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늑대한테 다 잡아 먹힐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양들보다는 일단은 울타리를 더 튼튼하게, 전기 울타리를 하든, 네. 저는 그 울타리부터 손보고 울타리를 더 튼튼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를 구성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개인이 먼저고, 개인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는,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우리나라는 이념적인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단은 국방의 그 특수성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가가 먼저고 개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저희 윗세대, 그러니까 기성세대 어르신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한 방송의 그 주 시청 연령대가 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기분 상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네. 일단은 이제 그 요즘 젊은 세대들하고 또 이제 방송을 보시는 또 이제 많은 어르신 분들이 지나온 세대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특히나 최근 30년 동안에는 경제 발전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사회 풍속이라든지 그런 사회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 그런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받아들이는 그 세대 자체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는지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80년대 이전 세대까지는 책으로 많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치면은,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 주거나 그런 세대였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디오 세대, 80년생 이후로부터는 비디오 세대, TV나 뭐 이렇게, 특히나 요즘은 유튜브 같은 그런 굉장히 소셜 매체들을 이용해서 배우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직접 만나서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글로 잘 풀어내는, 그리고 이제 장황한 텍스트가 있어야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고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한눈에 딱 봤을 때 3초 안에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좋은 텍스트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해하는 방식, 쫙 장문의 글 써야 진정성이 있다, 그래야 뭐 더 멋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게 저는 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우파 청년들이 처음에는 우파로 왔다가 막상 이제 그런
이제 분들을 몇 번 접해보고 나면은 별로 그렇게 썩 기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경우가 많군요. 네. 그러니까 집회 뭐 쉽게 간략하게 예를 들자면 네. 집회 너 태극기 들고 나가봤어? 안 나가봤어? 안 나가봤는데 그럼 넌 애국하는 거 아니야. 그런 너 경험 분탕이지. 있으신 친구들이 있나요? 그쵸.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파라면은 먹고 사는 게 일단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먹고 사는 그런 돈이 있어야 그런 집회에 있는 분들을 후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내가 먹고 사는 게 충족이 돼야 내가 자유에 대한 그런 갈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는데 너 왜 집회 안 나가고 출근했냐? 그런 질문을 그런 비슷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글쎄요. 과연 먹고 살기 위한 게 더 우선이 아닐까? 그러니까 좀 더 이게 좌도 그렇지만은 우도 굉장히 좀 이상적인 거 물론 좋죠. 이상적인 거를 이상향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근데 이상향만 옳다. 현실적인 노력은 부정을 하는 식으로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옛날에 조선시대에서 산업공상으로 따졌을 때 선비들은 성리학을 공부하고 막 이런 그런 이론적인 거 그런 걸 공부를 하면서 나는 이런 이론적인 걸 공부하기 때문에 나는 고귀한 사람이야. 이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 그런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사, 공업, 상업 이런 거 실질적인 그런 거는 하는 거는 천한 것들이다. 그런 마인드를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젊은 청년이라고 해서 그런 집회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집회 안 나간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파의 그런 마음이 떠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떠난 것도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너는 왜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탄하고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래 너가 나오지는 못해도 그래도 네가 이렇게 댓글로라도 뭐 아니면 좋아요라도 누르는 거 정말 열심히 참여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게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시구나. 네.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어린 세대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나 바라는 점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저희보다 이제 어린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오히려 대적관에 대해서 대적관에 대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설문조사를 결과를 보게 되면 10대가 오히려 20, 30, 40대에 비해서 대적관이 더 우파적이다라고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직 밝다.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우파적인 거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들 자체가 굉장히 좀 뭐 우파의 그 목소리를 내면은 저거 일배충이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지탄을 받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니들도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왜냐면은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틀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심지어 그게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인데 그것까지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연습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게 왜 그런 식으로 흘러갈까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곱씹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기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김봉민님은 네. 사진 작가시니까 네. 제가 이 영상을 끝내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찍은 사진을 제 것도 넣고 그러니까 저를 찍어주신 거랑 제가 찍어드린 거 같이 넣어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넣어도 돼요? 네네. 어머, 그럼 여러분들께서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작가의 사진과 저의 사진 어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어떤 사진을 보내드리느냐, 여러분들 아주 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흔쾌히 허락을 해주실지 몰랐어요. 승낙을 바로 그냥 언제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되게 감동했어요. 요즘 많은 친구들이 저는 특히나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어렵게 얼굴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는 방송 시작할 땐 그렇게 시작하진 않았지만 알고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저희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아시면서도 이렇게 나와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좋은 의견을 나눠주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네, 열심히 해서 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자 돼서 후원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감사하고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더 좋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가끔씩이라도 채팅 좀 참여해 주시고요. 가끔씩이 아니라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민 씨가 선글라스를 항상 끼고 뭘 하시는데 뭘 하시지? 그 페이스북 사진이나 이런 거 다 끼고 있어서 그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작가 김동민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